자, 제가 예전에 이런 연습지, 계산 연습, 연산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연습지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올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몇몇 분들이 요걸 한번 풀어줬으면 좋겠다. 혹은 이거 왜 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요거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자, 우선 이 연습지는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어떻게 다운받는지 남겨두겠습니다. 링크를 남겨둘 거고 영상 듣고 나서 다운받아 가지고 연습하시면 돼요. 우선 이 연습지를 다운받으시면 푸는 방법은 여기 QR코드를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각 페이지마다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QR코드를 갖다가 클릭을 딱 찍으면 이런 영상으로 연결이 돼요. 이미 연산법, 요 연습지를 푸는 연산법들은 제가 그 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아 이거는 뭐 덧셈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곱셈은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딱 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요런 이제 페이지마다 제가 덧셈, 뺄셈, 뭐 곱셈, 이제 분수, 대소, 비교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놨는데 요 페이지마다 연습해야 되는 이유와 연습하는 방법과 이걸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요게 가로셈이에요. 저는 덧셈은 세로셈은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스킬을 쓰는 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로셈은 다 잘하잖아요. 틀릴 일도 잘 없고, 그리고 무슨 스킬을 쓴다고 해서 속도가 막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덧셈은 제가 가로셈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로셈을 연습하는 거고, 이런 것도 좀 요령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NCS나 이제 인적성을 풀 때, 우리는 수리를 하는 거지, 수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정확한 정답을 골라야 되는 학문이지만, 우리는 인적성 검사를 친단 말이죠. 그러면 정답만 골라내면 돼요. 정답만. 근데 그 정답을 골라내는데 1의 자리만 알면 되는 경우가 있고 숫자에 10의 자리만 알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기가 26, 36, 46, 56이다. 1, 2, 3, 4번이. 그러면 우리는 10의 자리만 알면 정답을 골라낼 수 있잖아요. 이해가시죠? 요런 거 이제 그 센스를 키우기 위해서 요런 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잘 읽으시고 10의 자리 구하라죠? 그러면은 요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다 더해 나가면 차례대로 더해 나가면은 엄청 계산이 복잡해져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우리는 정확한 계산을 아는 게 아니죠. 10의 자리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1의 자리에서 얼마가 올라오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자리씩, 두 개씩 1의 자리를 더합니다. 그럼 이게 얼마죠? 14가 되죠? 그 다음 요거 두 개 짝지어요. 12가 되죠? 요거 두 개 짝지어요. 16이 되죠? 아, 그러면 요 뒤에 거끼리 해서 1 올라가고 맞죠? 총 4 정도 올라가겠죠? 4. 그러니까 뭐 뒷자리는 정확할 필요 없어요. 4가 올라간다는 것만 알면 돼요. 왜? 우리는 10의 자리만 구하면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10의 자리들 3, 5, 1, 2, 8, 9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죠. 요것도 우리는 10의 자리 연산이 필요한 거지 몇이 올라가는지는 상관이 없잖아요. 100의 자리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10의 자리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7, 12, 2죠 2. 왜냐하면 10의 자리는 필요 없, 그 100의 자리는 필요 없으니까 2, 그 다음에 3, 5, 13인데 그냥 3이죠. 몇 올라가는지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 2. 아, 그러니까 10의 자리는 2구나.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셈 하는 거 요렇게 이제 짝지어서 10의 자리만 구하는 거, 짝지어서 1의 자리만 구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연습해 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덧셈의 아래 페이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A 쪽과 B 쪽의 합 중에서 더 큰 건 무엇인가? 자, 요것도 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기죠, 이런 문제. 두 개 중에 큰 거 고르는 거예요. A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고 B가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상대 비교법을 합니다. 보세요. 비슷한 숫자가 있잖아요. 요거랑 비교해서 아, 얘가 1구구나. 이거랑 비교해서 얘가 플러스 3이구나. 이것도 이게 더 크네? 그러니까 이게 더 크네. 여러분들이 A 합 구하고 B 합 구해서 대소비교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이거 똑같으니까 상쇄시켜 버리고 맞죠? 요게 플러스 3이죠? 근데 요것도 요게 더 크잖아요. 그럼 무조건 B가 더 큰 거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대 비교법을 연습해 보라고 요걸 놔둔 겁니다. 우리는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뺄셈이죠. 뺄셈은 또 제가 스킬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급방입니다. 이 QR코드 찍어서 가시면 구급방법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거였죠. 요걸 낸 의도는 뺄셈도 여러분들이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특히 구급방은 제가 무조건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뺄셈이 의외로 실수가 많아요.
뺄셈 의외로 실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림하다가 빌려오다가 모자라니까 빌려오고 막 이렇게 하다가 틀려요. 근데 구급방법은 틀릴 일이 없죠. 더하기로 바꿔서 푸는 거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영상 구급방 영상을 따로 보셔야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죠. 요걸 갖다 끝까지 채웁니다. 턱 밑까지. 뒤에가 0000 나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10만이죠. 30만으로 퉁 쳐요. 그래서 요거에서 30만을 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남죠? 그리고 나머지 요 뒤에 숫자 있죠? 뒤에 숫자. 요 뒤에 숫자를 구급방합니다. 구급방이라는 건 1의 자리는 합이 10이 나오는 숫자. 그 다음에 1의 자리 이상은 합이 9가 나오는 숫자를 갖다가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9를 갖다가 9를 맞춰주려면 0을 해야 되겠죠? 0을 더해줘야 되겠죠? 2에 9를 맞춰주려면 7을 더해줘야 되겠죠? 6에 9를 맞춰주려면 3을 더해줘야 되겠죠? 8에 9를 맞춰주려면 1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의 자리는 10을 맞춰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6에 10을 맞춰주려면 4를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는 겁니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들 구급방 영상을 따로 보십시오.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이게 더 적고 속도도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급방법의 핵심이 뺄셈을 덧셈으로 바꿔 푸는 겁니다. 우리 덧셈이 더 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습지를 넣어놓은 겁니다. 연습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QR코드 찍으면 돼요. 찍어서 가시면 됩니다. 연습지 다운받아서. 자, 그래서 뭐 요런 것도 요것도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있죠? 요거 있고 요거 빼주는 건데 이거 꽉 채우면 되죠? 50만으로 퉁칩니다. 그러면 요거에서 50만 뺀 거 숫자 바로 나오죠. 바로 이 뒤 숫자만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 거니까 가지고 오고 나머지 9굿방 0에서 9 채우려면 9, 0에서 9 채우려면 9, 2에서 9 채우려면 7, 2에서 9 채우려면 7, 1의 자리니까 10 채워야 되니까 9. 요거 두 개 더해주면은 저거 뺀 값이 나온다는 거죠. 9굿방입니다. 9굿방. 자, 이게 뺄셈 연습하는 방법이고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제가 두 자릿수 곱셈을 그 다음에 넣어놨어요. 사칙 연산 순서죠. 요런 거 요걸 갖다가 제가 출제할 의도는 그 연습지에 넣어놓은 의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곱셈의 속도 향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식 계산을 보는 눈입니다. 두 자릿수 연산법 중에서 3초 만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되는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곱셈은 제가 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두 자릿수 곱셈에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6, 4, 24, 19는 9. 쭉 4개 적고. 그 다음에 대각선 4일은 04, 69, 54. 요거 다 더해주면은 된다. 자, 자, 처음 듣는 분들은 QR코드 저 문제지에 가서 보세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계산도 빠르고, 이게 뭐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나오면 되고, 요것도 보세요. 쭉 곱합니다. 먼저 29, 18에 46, 24. 그럼 대각선 26, 12에 49, 36. 요 중간에 이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 요거 쭉 더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해보라고요. 요걸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하시는 방법,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곱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니까 요걸 이제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 요 연습지에 중간중간에 보시면 약식 계산할 수 있는 게 보여요. 약식 계산 알려드린 게 제가 앞잡이, 뒷잡이, 니업에 이거 세 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자리죠. 제가 문제 중에 실제로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46 곱하기 44. 앞자리가 똑같고 뒤에 합이 10이죠. 그러면 앞잡이 가능합니다. 앞잡이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똑같은 숫자가 4니까 4에다가 1 더한 수 곱해주는 거 4, 5, 20. 그게 앞자리고 그 다음에 뒷자리 6, 4, 24 해주면 끝이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끝입니다. 이거는 뭐 두 자릿수 연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7 곱하기 33이다. 똑같은 숫자가 3이니까 3, 4, 12가 앞자리고 3, 7, 21이 뒷자리입니다. 그럼 끝이죠.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걸 찾는 눈을 키우라는 거예요. 뒷잡이는 이거죠. 앞자리 숫자 합이 10이고 반대죠. 그 다음에 뒷자리가 똑같은 거.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앞자리 곱한 거 8이 16에다가 뒤에 숫자 똑같은 숫자를 더해주면 되죠. 8이 16에 플러스 5. 그래서 앞자리는 21입니다. 그 다음에 뒷자리 수 두 개 곱한 거 5, 25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74 곱하기 34. 자, 요게 이제 뒷잡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7, 21에다가 4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4, 16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뒷잡이입니다. 모르겠다면 QR코드를 찍어서
찍어서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어 100이 이거였죠. 100 근처에 숫자 2개 곱하는 거. 이런 거 많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3% 증가했고 내년에는 2% 증가한다. 뭐 이런 거. 만약 이런 거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작년에 3% 줄었고 올해는 2% 줄었다. 총 원수는 몇 명인가? 이런 거 할 때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두 가지. 생각보다 정말 많이 쓰는 게 니어 100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게 100에서 3 빠지죠? 100에서 2 빠지죠? 대각선으로 아무거나 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97 더하기 마이너스 2, 95죠? 98 더하기 마이너스 3, 95죠? 그러니까 앞자리는 95입니다. 그 다음에 3이 6, 끝. 이해가시죠? 음. 이게 니어 100입니다. 이거 계산할 필요 없죠. 계산할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암산으로 됩니다. 나중에 하면. 요런 거 찾으라는 거예요. 요런 거. 문제지에 보시면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제가 숨겨놨어요. 그래서 요런 걸 찾으셔가지고 이거 니어 100이네? 이거 앞잡이네? 이거 뒷잡이네? 이렇게 빨리. 아니면은 요걸로 요렇게 계산. 요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제가 낸 의도는 곱셈 속도 향상하고 이렇게 연습하는 거, 그다음에 약식 계산 차단해서 보는 눈을 키우는 겁니다. 세자릿수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세자릿수 연산 곱셈은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것도 영상 보세요. 처음에 그냥 쭉 곱합니다. 두 자릿수 연산하고 똑같이. 2, 4, 8, 5, 1은 5, 9, 7, 63. 이거 한 다음에 앞에 대각선. 0, 2, 1은 02. 그 다음에 5, 4, 20.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5, 7, 35, 19는 9. 그 다음에 마지막 끝에 대각선. 요거 2, 7, 14, 4, 9, 36. 그래서 요거 쭉 더하면 끝이라고 했죠? 음. 그래서 세 자릿수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래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자,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돌려보실 게 아니라 QR코드 찍으면 제가 엄청 많이 해놨어요. QR코드 해놓으면 보시면 세 자릿수 연산하는 법 뭐 이런 거 다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해보라는 거고, 역시나 세 자릿수 연산에도 니어 100은 있겠죠. 니어 100 아까 했던 거. 요거 100보다 3 크죠? 요거 100보다 6 크죠?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09.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09. 그러니까 앞자리 109. 3, 6, 18. 끝. 그러니까 이런 거 찾으라는 거죠.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가 유효수자 계산법인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은 약식연산을, 요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작년에 수치가 얼마인데, 올해 11.5%를 갖다가 뭘 어떻게 할 거다. 그럼 우리가 11.5%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나오면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갖다가 익히기 위해서 이걸 페이지에 넣어놓은 건데, 요거는 사실은 상위권 스킬입니다. 점수가 이제 내가 뭐 70점대 후반 이렇게 넘어갔을 때 합격선이 됐을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연습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것도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상위권 할 때. 이게 이제 요즘은 이거죠.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은 이해가시겠지만, 요게 아래의 연산 결과의 끝자리, 우리가 끝자리만 구하면은 정답이 골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끝자리를 구하시오라는 거고, 둘째 자리 반올림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숫자에다가 11.5%, 소수점 하나가 있고요. 퍼센테이지는 나누기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 끝에 세 자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걸 구하래요. 그러면 끝자리가 여기죠? 그럼 잘 생각하면, 끝에 세 자리만 구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에 세 자리만 구하면 이걸 정답을 골라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끝에 세 자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끝자리 3개만 곱하면 됩니다. 이걸 다 곱할 게 아니라 547 곱하기 1, 2로 하면 돼요. 그래서 547 곱하기 1, 2로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세 자릿수 곱셈 배웠으니까. 이렇게 쭉 계산하고 다 계산할 필요 없죠? 끝에 세 자리 요것만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05가 나와요. 그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은 끝자리는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요걸 해보라는 거예요. 요게 익숙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저런 계산이 나왔을 때 막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이거 퍼센테이지로 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내니까 1분 안에 푸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분수 대소 비교. 제가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수 대소 비교는 쓸 일이 많습니다. 제가 분수 대소 비교를 풀 때 막 이걸 막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수 대소 비교에 여러분들이 능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연습지에 넣은 겁니다. 제가 분수 대소 비교할 때 쓰는 스킬은 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시중에 막 10가지 막 10가지 꼭 알아야 된다 하는데 다 못 써요, 여러분들. 딱 네 가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니 분수를 갑자기 왜 하느냐? 인적성하고 NCS를 풀 건데 나는 분수를 왜 나는 연습을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요런 문제. 다음 중 정지군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선은 어디인가? 이런 거 구할 때 이거 분수입니다. 분수. 111분의 60이고요. 113분의 64고 247분의 225고 568분의 545를 구하는 거예요. 구해가지고 어떤 게 제일 높은지 구하는 건데, 자, 우리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수학을 아는 게 아니라 수리를 하는 거잖아요. 정답만 골라내면 돼요. 요들 중에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되는 거지. 얘네들을 일일이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수 대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느 게 큰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스킬을 갖다가 또 QR코드에 넣어놨는데 요런 겁니다. 자대모소.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분수 대소 비교를 했을 때 부등호가 갈리는 경우에는 계산 안 해도 되고 분자 방향이 더 큰 거다. 분자 방향대로 가면 된다. 자, 요런 것도 보십시오.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자대모소는 아니지만 이건 가분수예요. 이거는 그냥 분수입니다. 그럼 가분수가 1보다 큰 거고 얘는 1보다 작은 거니까 무조건 얘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총 분수 문제가 이제 보시면 제 연습지에서 91번부터 120번까지가 분수 문제인데 꼭 이제 차례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차례대로 풀 필요 없고 이런 거 빨리 찾아보는 거죠. 자대모소 되는 게 있는가 아니면은 한 개는 가분수고 한 개는 그냥 분수인 게 있는가 그럼 두두두두두두둑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가분수 뭐 이런 거 가분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일단은 대분수를 한번 고쳐보라. 이게 1 플러스잖아요. 1 플러스. 근데 1은 똑같은 거니까 비교할 필요 없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통은 가분수로 바꾸면은 거의 다 이제 어느 게 큰지 보여요. 보여요. 근데 이런 경우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숫자 차이가 작다. 분자와 분자, 분모와 분모 사이에 숫자 차이가 작으면 용병법을 써라. 용병법은 뭐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분자, 분모 빼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요거 빼고 여기서 요거 빼면 2분의 2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얘 대신에 큰 쪽 대신에 얘랑 비교시키는 거죠. 그래놓고 보니까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얘는 1이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요게 용병법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영상 보십시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배우기만 배우고 못 찾아서 못 쓰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연습해서 능숙하게 찾는 걸 딱 나중에 이런 문제에 막 딱 들었을 때, 이건 영문법 써야겠다. 이건 가분수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자대모소구나. 이렇게 해서 계산 안 하고 빠르게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사건법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있죠. 1과 1에 거의 가까운 숫자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1에서 요걸 빼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분모에서 분자 빼주는 거 똑같죠? 그럼 요렇게 나올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십시오. 그럼 비교하기 쉽죠? 숫자는 비슷한데 분모가 말도 안 되게 얘기가 커요. 그럼 누가 더 큰 겁니까? 무조건 얘가 더 크겠죠. 22개를 247명이 나눠 먹는 경우, 23개를 568명이 나눠 먹는 경우. 얘가 더 많이 먹겠죠? 얘예요. 근데 여사건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1에서의 거리이다. 1에서의 거리가 얘가 더 큰 거니까 실제 부등호 방향은 반대이다. 그래서 이게 여사건법이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영상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걸 찾으라는 겁니다. 이런 걸 120개 중에서 90번에서 120번 중에서 찾아서 풀고 안 되는 건 이제 뭐 통분을 하든 뭐 어떻게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걸 딱 봤을 때 계산할 게 아니라 지금 딱 봤을 때 얘 한 3배 때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자대모세요. 얘랑 비교해 보세요. 분자는 얘가 크고 분모는 얘가 크죠. 그럼 누가 더 크겠어요? C가 더 크겠죠. 얘 둘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중이 높은 회사는 이 두 개는 날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얘랑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 해봤죠? 여사건법으로. 여사건법으로 해보니까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지사는 D이다. 계산 한 번 안 해도 분수 대소금 비교만 알아도 이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피셈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 계산해야 돼요. 계산 속도를 올려서 어떻게 이제 저걸 뭐 1분 안에 풀어내고 이렇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능숙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셈 문제 풀 때 분수 대소 비교 스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원 관리 같은 거 대안 선택할 때도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연습지를 만든 의도가 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뭐 야옹이라든지 뭐 맥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많은 연습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계산 연산법 연습만 딱 넣어 놓은 거예요. 넣어 놓고 그다음에 그걸 푸는데 필요한 스킬들을
그 필요한 스킬들을 배울 수 있게 이렇게 QR코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찍어서 연산법을 다 배우시고요. 이거 딱 한 달만 연습해 보십시오. 한 달만. 제가 30일 붙여놨습니다. 한 달에서 만약에 그 많이 안 올랐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오르는 거예요. 한 달쯤만 해보십시오. 이걸 뭐 1년 해라 2년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한 달 하면은 바짝 오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제가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 수업을 이제 인적성 수업을 들어갔을 때 특히나 NCS 그러니까 피세팅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아무것도 안 시키고 한 2주 동안 아무것도 안 시키고 연산 연습이랑 그 다음에 독해 연습이랑 이거 두 개만 시켜도 NCS가 아무 뭔지 모르는 애들이 그것만 2주 동안 연습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처음에 쳤던 모의고사보다 한 20점이 올라요. 그만큼 연산하고 독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지금까지 뭐 내가 문제 푸는 너무 오래 걸리더라. 실제로 시험 치러 가봤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분들 한 달만 딱 연습해 보십시오. 연습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